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E7, E74R, F3 비자 등은 그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면제 정책은 중국이 인접국들과 자국 내 소수 민족들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사용해온 전형적인 공산당식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면제 정책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는 전략은 바로 치안체계의 재편입니다. 이는 상대국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 환경에 중국 공안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음모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수 민족에 대한 간접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국가 내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안의 이러한 통제 활동들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예로 들어보면 중국 공산당이 펼친 통제 전략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과 강제 연행은 모두 중국 공안 또는 그들과 결탁한 민간 치안 조직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민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말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나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이 바로 비자 면제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지역의 정치 관료들을 미리 매수해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공의 전략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2014년 홍콩의 노란우산 혁명 당시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을 표방하는 전방위적인 움직임이었고 이는 홍콩의 독립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자치적인 비자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비자 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날수록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에서 공안과 협력하는 민간 치안 조직으로 변형되어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연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이 자행한 치안체계의 재편과 비자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엮어낸 결과였으며 홍콩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자 면제나 비자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인구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발점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기, 서울 등 다양한 지자체와 중소도시들이 중국인 비자 면제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과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이 없었을 때도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독자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 이는 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덕분이었으며 중국 관광객 유입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는 게 많은 통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던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유착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탄핵 전국에서 경찰 조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경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목격되었고 윤석열 행정부의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 역시 경찰 조직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삼합회 루트를 통해 반입되며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과 북한산 마약이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마약 밀매를 방해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면
경찰과 중국 공안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은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이어가며 그 영향력을 다른 국가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어떤 형태로든 유착하여 부적절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2013년 익산 경찰청은 중국 공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을 만나 치안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같은 해 외교부는 제주도에 중국 공안을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중국 후베이성 공안청장과 치안협력 증진, 상호 자국민 보호 방안, 보이스피싱 대책 등 국제 범죄에 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울산 경찰청의 한 경무관이 중국 공안부로부터 만리장성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만리장성 메달은 중국 공안부가 경찰 협력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 후 2023년 2월 경기 남부경찰청은 중국 헤이룽 장성 공안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0년에 체결된 협력 MOU 이후 24년 동안 20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한국경찰청은 중국 공안과 마약 및 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당시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 본부를 방문해 중국 공안부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 완화, 중국인 영주권 제도, 중국인들의 참정권 획득 등과 맞물려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찰 협력과 공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구르와 홍콩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 면제 정책은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 내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중국 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단기 방문을 가장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혼란과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안보와 사회적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신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국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산업 스파이 활동, 불법 조직의 증가, 정치적 개입 가능성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자 면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불법 체류의 증가, 안보 위험, 부동산 문제, 범죄율 상승, 노동시장 불안정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된 무분별한 비자 완화 정책을 통해 중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자 관리 기구를 활용해 검증된 인력만을 유입시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정책적으로 엄연히 다른 세계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중국인에게 국권을 넘겨주려는 이들이며 후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전자의 세력이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검증된 인력의 유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의 여야 정당 모두가 중국에 잠식당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겉으로는 반중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중의원연맹이나 한중도시우호협회 등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친윤 행세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 친중 의원들이라는 점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반면 중국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한국의 친중 정치권과 분리되어 진정한 반중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차기 대한민국의 정치 구심점이 될 인물은 민주당의 친중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속한 친윤 세력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